주말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눈과 비가 내린다라고 합니다. 남쪽에서는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되겠지만 강원 지역에는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보입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민주당의 이재명이 제가 보기엔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덕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명절 선물, 자신이 예상하지 않았는데 명절 선물이 왔다. 설 명절 선물을 받으니까 훈훈하다라고 하면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설 명절 선물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윤석열 대통령의 선물을 받았는데 이 명절 선물이, 대통령의 명절 선물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이 특산품, 우리 농산물,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소박하면서도 깔끔하게, 이게 저를 보고 대통령이 선물을 했겠습니까? 명절 선물을. 송은재TV를 보고 송은재TV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이 주는 선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다.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 윤석열 대통령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송은재TV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했다라고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구독자분들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선물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또는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을 최근 보고 있자면 의문이 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을 보고 있으면 방탄당이다라고 하는데 당대표는 이재명이고 원내대표는 또 박홍근이가 있습니다. 당대표는 뭘 하지? 이재명은 매일 하는 이야기가 겉돌니다. 민생을 챙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국민들의 가슴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물론 그 내용도 문제가 있겠지만 방탄 프레임이라고 하죠.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이재명의 방탄,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말이 겉도는 겁니다. 저 당대표는 뭐 하는 거지? 당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의 미래 비전을 당대표가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보고 있으면 당대표 쪽에 무슨 필요가 있나?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당대표를 따로 뽑은 것이냐? 만든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당대회가 본격화되니까 이제 나경원 사태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나경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권 이 전당대회에 개입을 하는 것이냐, 나경원에 대해서 윤심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이냐, 많은 해석들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들어 당무에 개입하지 말라, 수평관계, 당정 수평관계 이야기도 하고 당정을 분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뛰고 있는 안철수, 김기현 사이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토착 외구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안철수가 토착 외구 이야기를 하니까 김기현은 민주당식 혐오 용어를 쓰느냐 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안철수는 김기현에 대해서 김장연대가 공천연대다,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공천 갈라먹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기현은 또 맞받아서 안철수가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냐, 자기가 하겠다라는 뜻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처럼 당대표도 있고 원내대표도 있고, 그럼 또 대통령은 뭐냐? 선거를 할 때는, 대통령 선거를 할 때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정말 한 몸이 돼서 공약을 내고 국민들에게 한 표를 호소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보고도 찍고 국민의힘을 보고도 찍은 사람도 있고 유권자들은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또 당정 분리다라고 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따로고 국민의힘은 따로냐? 그러면 자신들이 선거 때 한 이야기, 책임, 공약을 지키는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냐? 복잡합니다. 국민의힘도 역시 마찬가지인 게 원내대표가 있어서 일을 다 하는 것 같은데 정진석이 비대위원장이니까 당대표는 또 따로 있어서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제도, 시스템과 실제
정치에서 복잡하게 돌아가는 이런 게 맞물리면서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참 생깁니다. 이게 모두 각자의 정치적 이익을 계산해서 주장을 하게 되고, 정치권에서 특히 뭐 요즘은 언론, 유튜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그대로 들을 수가 없는 입장이고, 제도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 사람의 문제도 있고, 주말 아침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당에 있어서 이렇게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분리되어 있는 우리나라처럼 이런 나라도 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또 집권 여당의 경우에 당대표는 대부분 대통령이 겸임을 합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집권 여당에 대통령이 따로 있고 당대표가 따로 있는 이런 나라도 거의 없습니다. 또 국가 운영 체계에 있어서도 의원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대통령제는 소수죠.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이긴 하지만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뭐 장관을 겸임하기도 합니다. 원희룡처럼. 각 나라마다 그 사정에 맞게 민주주의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가 이렇게 섞이기도 하고, 당대표, 원내대표, 정당의 운영, 집권 여당의 운영 방식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시스템이 우선이냐, 제도가 우선이냐, 아니면 사람이 우선이냐, 뭐 그런 논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스템,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면 이 사람의 수준이 좀 떨어지더라도 굉장히 빨리 선진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정비가 좀 덜 돼 있더라도 이 사람의 수준이 높으면, 그걸 운용하는 정치인들의 수준이 높으면 또 정치 수준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서로가 발을 맞춰 가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이렇게 보완해 가는 조화로운 그런 관계여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먼저 민주당 부분은 뭐 더 지적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방탄당이 되어버렸는데 사실은 당대표가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분리된 것이 김대중 정권 때입니다. 20년 전쯤입니다. 그전에는 모두 이제 당대표, 원내대표 겸임을 했고 대통령이 당대표를 했습니다. 총재를 했습니다. 이제 그게 군사정권,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다라고 해서 뭐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대통령과 당권, 당대표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또 분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당정 분리, 뭐 수평적 관계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정당 민주주의다, 정치 개혁이다라고 했습니다. 권위주의 시절 그 부분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하고 당정 분리도 했는데, 그럼 이게 뭐 영원히 훌륭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집권 여당, 지금에 보면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호소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과 함께 국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당정을 분리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대통령과 당이 수평적 관계가 과연 가능한 것이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민주당 이야기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방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에 해악만 끼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은 지금 원내대표만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면 당대표는 따로 20년 전에 왜 따로 두었느냐? 지금 뭐 당정분리 이야기가 나오고 나경원 이야기가 나오고 국민의힘에서도 이 논쟁들은 왜 생기느냐? 당대표가 하는 일은 엄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천권입니다. 공천권 한 가지 이외에는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모두 원내대표가 실질적으로는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제1인자는 당대표입니다.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분리되어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독특한 문화다. 앞으로 이게 정리가 되어 갈 것이다. 그 다음 집권 여당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려고 하느냐, 나경원을 뭐 윤심에서 배제시키고 출마를 하지 마라,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마라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고 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선진국 경우에
집권 여당의 대표는 모두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는 뭐 당연히 집권을 하게 되면 집권 여당의 대표가 내각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분리된 데는 우리의 독특한 과거 권위주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언제나 논란을 일으킵니다. 대통령과 당대표가 집권당의 경우에 뭐 많은 과거 경험이 있습니다. 김무성이 있었고 유승민 원내대표 때 들이받았습니다. 유승민의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준석의 경우를 최근에 봤습니다. 당대표가 대통령하고 소위 맞짱을 뜨겠다. 수평적 관계 아니냐 이래버리면 잘 진행이 된 경우가 없습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대표가 어떤 관계냐. 김기현이 어제 당내에 태양이 두 개가 있어서 되겠느냐. 이 안철수를 향해서 안철수가 다음 대권을 노리니까 윤석열 대통령 하나로 족하다. 태양이 두 개가 되면 안 된다. 또 뭐 이런 공격까지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태양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태양이고 뭐 이런 건 북한에서 잘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대통령과 당대표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관계가 정확하냐, 옳은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대통령과 당대표를 사실은 겸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좀 바뀌어가야 될 부분인데 겸하지 못한다면 당대표가 대통령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인기가 높을 때는 당대표가 이렇게 지원하고 대통령을 뒤에서 뒷받침하는 이게 좋은데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게 되면 집권 여당도 살아야 되니까 분리하는 것이 훨씬 좋다. 이 현실적인 정치 계산입니다. 뭐 그런 계산 또 다른 계산해서 이준석, 유승민은 원내대표였습니다. 김무성 같은 경우가 생겨나는 겁니다. 대통령의 인기가 있고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집권 여당은 대통령과 함께 공동 책임을 지는 겁니다. 국정에 대해서. 선거 때 대통령 후보와 같이 나가서 표를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공약을 함께 지켜야 하고 당연히 당대표는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김기현이 뭐 태양이니 이랬는데 태양은 모르겠고 어쨌든 집권 여당 윤석열 정부의 중심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 언제나 많은 잡음들이 생겼습니다. 지금 자꾸 언제나 이게 작용 반작용이죠. 이 권위주의 시대를 타파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이 만든 제도도 이제는 개선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권위주의 시대를 개선하기 위해서 억지로 정당 민주주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제도를 좀 세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상당히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고 나니까 이 제도가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래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좀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되는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이렇게 체화된 사람이죠. 스타일이죠. 그래서 당정관에 과거처럼 권위적으로 당을 장악하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당대표를 겸임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 간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나경원부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경원에 대해서 굉장히 이번에 실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문제 삼은 것은 나경원이 그게 정말 공직자냐 아니면 민간인으로서 겸임한 것이냐 그게 비상근직 아니냐 여러 가지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출산이나 기후대사를 맡고 있는데 행동을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또 그렇게 대통령에게 치받는 행동을 보여서 되겠느냐 그 부분을 일단 경고한 겁니다. 그 다음 정치적 해석은 있을 수 있습니다. 친윤으로서 도려내기를 했다. 윤심이 아니다. 그 부분으로 해석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나경원에게 경고를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나경원이 당권에 출마하든 출마하지 않든 그건 자신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계산해서. 이제 나경원 문제에 대해서 어제 장제원이가 집중적으로 나경원을 비판을 했습니다. 윤핵관이라고 비판받기도 하는데 친윤 핵심이죠. 친윤 핵심 중에 장제원이 있고 권성동이 있는데 권성동은 당권 출마를 했다가 포기를 했는데 당권 출마를 하면서 권성동은 상당히 힘을 좀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가장 친윤 핵심이라고 하면 장제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장제원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경원을 공격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득이 될까라는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인데, 나경원을 지지하는 많은 당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제원이 자기가 나서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저렇게 친윤 핵심들이 윤심을 내세워서 김기현을 지원하는 것처럼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뭐 언제나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여당 쪽에서는. 여당 쪽에서 당권 경쟁이 벌어지면 꼭 같이 되풀이되는 일입니다. 그 판단도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이 잘하고 있구나. 윤석열 정부의 보조를 맞춰서 김기현이 잘하고 있다면 김기현에게도 기회를 주고, 집권 여당 윤석열 정부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은 가장 강해야 하고, 가장 강한 것이 또 당연한 것이고, 강하지 못하면 그건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장제원이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장제원이 나서서 친윤 핵심으로서 자기가 보기에는 뭐 김기현 후보가 맞겠다라고 판단하면 그건 뭐 지원하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제원이 나서서 윤심을 강조는 할 수는 있겠죠. 그걸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잘 맞춘다, 이런 걸로 강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안철수가 지적하다시피 공천 뭐 연대냐, 공천을 가지고 현역 의원들을 소위 공포로 몰아넣는 것이냐, 이것도 뭐 전당대회가 있으면 언제나 서로 공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는 좀 과한 공격들이 나와도 됩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당원들이 이번에는 쳐다보면서 좀 과한 공격을 하는 사람도 그대로 평가를 하고, 과한 공격을 하는데 또 어떻게 대응하는가, 순발력도 보게 되는 것이어서 너무 선을 넘는 것이 아니면, 경쟁이니까 선거에서는 많은 또 이런 비난, 비판들이 나오는 것 정도는 용인을 해야 된다. 그러면 똑같은 질문이 됩니다. 안철수는 뭐 공천 안 할 겁니까? 당대표 되면? 안철수가 뭐 공천은 그러면 모두 당원들에게, 국민들에게 돌려줍니까? 안철수는? 당원들에게, 국민에게 모든 공천권을 돌려주는 것, 소위 상향식 공천, 김무성 때 했습니다. 김무성이 그것을 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에 반박하기 위해서 소위 개혁 카드로 내건 것인데, 그게 또 언제나 능사는 아닙니다. 당원들에게 돌려주고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좋은데 그걸 어떻게 돌려줄 거냐는 문제입니다. 당원 국민들에게 돌려줘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현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되는 겁니다. 김무성 때의 일입니다. 대표 때의 일입니다. 당연하죠.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현재 지금 당협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새로운 인물, 유능한 인물은 어떻게 영입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 부분이 가리키는 부분은 좀 공정하게 공천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장제원과 김기현이 윤심을 가장 앞세운다라고 하고 친윤이다라고 하는데, 장제원과 김기현이 공천을 뭐 연대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천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현역 의원들 모두 지금 공천에 목이 메고 있죠. 안철수 후보 쪽에 지금 현역 의원이 하나도 없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공격할 수 있습니까? 안철수는 그러면 당대표가 되면 현역 의원은 공천 하나도 안 주겠다라고 겁박하고 있는 것이냐. 뭐 이렇게 공격, 뭐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하지는 않겠지만, 공천 말입니다. 만약 김기현이 된다 해도 전체의 뜻을 모아서 가장 말씀드린 대로 당원들에게 돌려줘야 될 부분 돌려주면서 합리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지, 김기현과 장제원이 무슨 자기들이 공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윤심을 앞세우고 친윤 후보다라고 하면서 말씀이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지금 또 만약 나경원이 출마를 한다면 유승민과 이준석과 손을 잡을 수는 없고, 당원들 중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지지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하지만 장제원을 비롯한 이런 친윤 핵심들의 행태에 염증을 느낀 그런 지지층이 있다. 그 부분을 노려야 한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당원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이 소위 뭐 윤핵관이라고 비판받는 이 친윤 의원들을 분리를 그렇게 가능하게 분리를 할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친윤 의원들, 장제원을 비롯해서 크게 잘못하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느냐.
이준석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유승민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드러난 부분을 가지고 장제원이나 권성동 등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치권에서는 언제나 현실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상대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이 과격해지기도 하고 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걸 그냥 일반적으로 행태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 그게 온당한 비판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정권에서나 집권 여당에는 소위 대통령을 중심으로 친윤 뭐 이런 그룹이 생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윤 그룹이 호가호위를 하느냐, 대통령의 권력을 얻고 호가호위를 하는 부분이 있느냐, 또 하나는 대통령이 이 친윤 그룹에 대해서 통제력이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장제원은 그러니까 인수위 시절에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실의 인사를 관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장제원이 직접 추천을 했거나 또 간접적으로 추천을 했거나 50여 명이 모두 대통령실에서 쫓겨나는 장제원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권성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친윤 핵심들에 대한 장악,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친윤 핵심에 대한 장악력이 강해지고 있고 친윤 핵심들이 감히 윤석열 대통령의 권세를 믿고 호가호위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겨우 한다는 게 윤심이 자기에게 있다, 대통령과 저녁 식사를 했다 이런 걸 흘리고 아들 장가가 갔는데 전화가 왔다 이런 정도 흘리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해서 어퍼컷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태양에 비유해서 집권 여당에는 태양이 하나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정도 하는 걸 가지고 호가호위하고 있다까지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안철수도 하고 있고 나경원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누가 더 잘하느냐의 경쟁일 뿐이고 다 필요한 부분이죠. 문제가 있는 것은 유승민이나 이준석의 태도입니다. 집권 여당의 비주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비주류라고 해서 적대시를 하게 되면 자신들의 손으로 뽑아놓은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이 아니라 적대시를 하는 저는 유승민과 이준석이 문제지 대통령과 보조를 잘 맞추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잘 듣겠다도 괜찮습니다. 대통령이 중심입니다. 저는 태양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북한에서 쓰는 말인데 대통령이 중심이죠. 특히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을 때는 그건 누가 토를 달 수도 없는 겁니다. 어느 당원인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지금 윤핵관들이 소위 말을 잘 듣고 있고 그게 잘 되고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분리시켜야 될 이유가 없어집니다. 당원들이. 국민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일이 잘 안 될 때는 윤핵관도 비판을 받게 되고 대통령도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일이 잘 되고 잘못하는 것이 없는데 굳이 우려죠, 우려. 이제 공천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겠느냐. 안철수는 그럼 공천권 포기합니까? 당대표 되면? 사실은 하나마나한 이야기들입니다. 서로 공격에. 이제 이런 공격들을 보면서 전체적인 배경을 좀 짚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토착 외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당원 당규를 당원 100%로 고친 이 부분입니다. 김기현이 사실은 말을 좀 실수를 했죠. 이 당원 당규 100%로 고친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이 그러니까 한국의 국가대표팀을 뽑는데 일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느냐, 그 30% 민심을 들을 필요가 있느냐인데 이게 일본을 예를 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입장에서는 그 역선택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 몇 번 나왔습니다. 이게 논쟁이 됐을 때 일본을 비유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걸 비유하니까 안철수는 그러면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일본인이란 말이냐, 토착 외구의 세계관이 아니냐 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안철수도 그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김기현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보고 겨냥한 것이 아니고 역선택을 하는 경우는 정말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을 뽑는데 일본 국민들이, 일본 축구 팬들이 관여를 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그 지적을 한 것인데 토착 외구 세계관이다 이러니까 당장 이제 김기현이 반박을 하게 되죠. 문재인 정권 때 주로 썼던 그런 혐오 용어를 왜 안철수가 쓰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게 됩니다.
당원 100%로 뽑은 것은 이번 국민의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30% 민심이 있는 것도 일리가 있고 당원 100%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것 다 모두 두고서라도 역선택이 현실화되어 있고 역선택을 노린 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번에 당원 100%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안철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토다는 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승민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승민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이 당헌 당규를 개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 당헌 당규 개정으로 유승민이 배제되었다면 그건 잘된 일이다 라고 짚어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까지 출마를 하게 되면 또 유승민 출마를 하게 되면 복잡하게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논쟁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논쟁들입니다. 이재명이 당대표인데 이재명이 하는 일은 뭐냐? 자기 방탄 이외에는 뭐 하는 일도 없고 다른 이야기 하면 뭐 국민들이 뭔 소리 하는지 듣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배경에는 우리의 이 소위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의 관계, 또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관계, 우리 지금 정치 시스템에 만들어져 있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가 섞여 있는 부분, 또 우리 정치 현실에서 정치인들의 수준, 이런 것들이 혼재되면서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가 오늘 좀 두서없이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은 한 기준으로 볼 수만은 없다.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자기 계산을 깔고 이야기를 한다.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객관적이고 한 발 떨어져서 이 전체를 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가장 대표적인 얼굴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그럴 거라고 믿고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준 것이거든요.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것이죠. 당정 분리, 불필요한 것은 분리해야죠. 당정 간의 수평적 관계, 당연한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은 압도적이어야 하고 불필요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당에 대한 영향력은 많이 미치면 많이 미칠수록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돌아섭니다. 그게 정치인들, 정치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진박, 간별사 이야기, 박근혜 대통령 때의 이야기, 김무성, 유승민, 이준석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집권 여당에서는, 집권 여당의 대표는 당대표든 원내대표든 대통령의 말을 잘 듣고 보조를 잘 맞추는 그 상황이, 그게 가장 여권이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고 국정 수행이 잘 안 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 모두 등 다 돌립니다. 그건 이미 국정 운영도 잘 안 되고 집권 여당도 잘 안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오늘 지금 여야에 걸쳐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논쟁들에 대한 배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말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